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부산 울산 광역전철 개통으로 남창역 이용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울주군은 남창역 주변에 인구 10만 신도시를 조성하는 역세권 개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역시 그린벨트 해제가 관건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과 부산을 잇는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이 서는 남창역입니다. 이용객들 상당수가 온산 국가산단과 울산 석유화공단 근로자들인데 광역전철 개통 이후 일반 이용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남창 5일장이 서는 날엔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구수도 오고 부산수도 많이 오고 그래요. 하여튼 장이 좀 복잡하게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 평균 6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창역 이용객은 광역전철 개통 이후 2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무궁화 열차 운행이 재개되고 KTX 이음열차까지 정차하게 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광 등 부산의 광역전철역 주변에 신도시들이 들어선 것과 달리 남창역 주변은 개발되지 않은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창역 활성화와 함께 남창역 주변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울주군이 남창역 역세권 개발에 밑그림을 그립니다. 남창역 일대 250만 제곱미터에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 건설을 위한 용역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주거를 비롯해 상업과 문화, 의료, 복지 등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 사업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1년으로 구체적인 개발 방식과 사업 기간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관건인 만큼 울주군은 울산시와 함께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10만의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남창역 역세권 개발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체 거래 협력사 2,754곳 가운데 울산 소재의 업체 비중은 14%인 39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어제 현대차 신승환 전략기획 담당 상무를 만나 현대차의 지역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이 부족하다며 부품과 자재 등의 지역 내 구매를 우선으로 하는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기업과 지역의 상생 발전에 적극 공감한다며 울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나무에 꽃이 핀 뒤에 집단 고사하는 현상이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또 대나무 숲이 오래됨에 따라 뿌리가 서로 얽혀 일어나는 양분 부족 현상과 겨울철 동해, 봄철 건조 등의 급격한 기후 변화가 고사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해 피해로 충남 당진시의 일대와 울산 태화강 지역에서 대나무 집단 고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울산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명이 줄었지만 울산의 산재 사망자는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 순으로 많았으며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과 끼임이 산재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제8대 의회 첫 정책 조례안인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이 어제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 탄소 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일 열리는 23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제8대 울산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2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기업 민생경제 규제개혁 특위구성 결의안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위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는 기업 민생경제 규제특위는 1년간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사항을 중점 발굴하는 활동에 나서게 되며 5명으로 구성되는 공공보건의료특위도 1년간 울산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기술 창업기업이 전국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지만 울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유관기관들이 지역의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창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창업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모입니다. 내부에는 생체 신호 처리 장치가 부착돼 사용자의 뇌파와 심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작한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것을 저희는 뇌파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뇌파와 심박, 그다음 가속도가 여기 하나로 들어가 있는 이제 모델이고. 전국적으로 기술 창업 기업 수가 늘고 있지만 울산은 지난 2018년 4,016곳에서 지난해 3,533곳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울산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2 리울산 스타트업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묻고 해결 방안을 찾는 토크쇼도 진행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약간 네트워킹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여서 좀 같이 협업도 하고 컨소시엄도 좀 짜고 팀빌딩부터 많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창업 투자 로드쇼와 아이디어 제품 전시, 1:1 멘토링과 컨설팅 등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창업벤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발전의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으로 청년들이 모이고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며 크게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06명 발생해 지난 18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의 학생 확진자 수도 어제 0시 기준 500명을 넘어섰으며 학생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4월 12일 이후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확산과 이동량이 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수입과 수출이 모두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9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증가한 71억 달러로 전국 수출액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7% 증가한 5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국 수입액의 9.9%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무역 수지는 11억 4천만 달러 흑자로 2014년 10월부터 9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올해 무역의 날 수출의 탑과 유공자 보상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무역협회는 지난 1년 동안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수출의 탑을, 수출기업 대표와 임직원에게는 유공자 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100만 불 탑부터 1,200억 불 탑까지 48종의 수출의 탑과 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10종의 유공자 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무역의 날은 매년 12월 5일에 기념식을 갖고 수출의 탑과 유공자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어제 울산 본사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상견례에 참석한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은 금리 인상과 고물가 등으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서로 양보해서 이른 시일 내 교섭을 마무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병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은 생산적인 교섭으로 노사관계를 변화시켜 나가자며 창사 50주년을 노사가 함께 멋지게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4만 2,300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부터 2023 대입 수시 모집 온라인 진학 특강을 실시합니다. 이번 진학 특강은 2023 대입 수시 모집을 대비할 수 있도록 모두 4강으로 구성됐으며 서울 지역과 영남 지역 대학별 전형 분석과 지원 전략 등을 안내합니다. 특강 강사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주제별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울산시 교육청 진학지원단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4년제 일반 대학을 기준으로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됩니다. 학교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AI 푸드 스캐너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식사 전후에 잔반의 양을 측정하는 간단한 것인데도 도입 2개월 만에 잔반이 2,600kg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주군 천산고등학교 점심시간, 식기를 든 학생들이 하나둘 배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AI 푸드 스캐너에 음식 총량을 측정합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식기 반납 전 남은 잔반을 한 번 더 측정합니다. 학생들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과 탄소 절감 수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식 스캐너를 도입하고 나서 이렇게 잔반을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습관도 개선이 돼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고. AI 푸드 스캐너가 도입되기 전 잔반을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학생들. 도입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급식 스캐너를 설치함으로써 저희가 먹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희가 자연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산고에 AI 푸드 스캐너가 도입된 것은 지난 5월. 도입 이후 2개월간 음식물 쓰레기가 확연하게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5월 학생 한 명당 222.3g에서 올해 5월 163g으로 줄었고 6월에도 235.6g에서 150.6g으로 줄어든 겁니다. 전체 학생으로 환산할 경우 학생 900명이 2개월간 2,600kg을 줄인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식습관이 개선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 해서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AI 푸드 스캐너.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까지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석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석 달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중구의 대표 상징물인 울산 큰애기를 활용한 조직문화 개선 홍보 만화를 제작해서 전 직원에 배포했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홍보 만화는 세대 간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공직사회에 경직된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홍보 만화는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사례 근절 방안과 직장 예절 등에 대한 내용을 울산 큰애기의 하루 일과를 예시로 들어 쉽고 재미있게 구성됐습니다. 울주군이 결혼과 출산, 육아 관련 정책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알림이 챗봇인 드림챗을 운영합니다. 드림챗은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군의 다양한 정책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드림챗 채널을 추가한 뒤에 결혼에서 양육까지 궁금한 사항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대화창으로 답변해 줍니다. 현대자동차가 소나타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3 소나타 센슈어스를 출시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2013 소나타 센슈어스는 전 트림의 그랜저 등 상위급에 적용되던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을 신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지능형 안전 기술을 기본화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